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네, 하나오션이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수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 하나오션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지금 뭐 좋은 수익권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3,7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금 지역에 한 선사가 체결이 되었고 건조된 BLCC 두 척은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건조가 돼서 2026년 상반기에 한 척, 그리고 하반기에 한 척이 인도될 예정이에요. 계약 상대방은 구체적으로는 공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2026년 말까지 인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일정이고, 하나오션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BLCC 신규 수주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 단가 수준의 대형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오션이 한 척당 약 1억 달러가 넘어가는 프리미엄 가격에 BLCC를 수주하는 것으로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고부가치 선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면에 숨은 의미를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수주 규모는 하나오션의 연간 매출액 대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최근 실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단일 계약으로는 연간 매출의 약 7에서 10% 수준에 달하는 규모예요. 이게 이제 한 건의 계약으로도 단 한 건이지만 회사 실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토론 게시판도 보고 제가 여러 블로그도 이렇게 쓱 봤는데 배 몇 척 수주했다는 그냥 뉴스만 듣고 지나치기 쉬울 수 있는데, 매출 대비 수주 비율을 따져보면 이 계약의 무게감이 실감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상당한 일감을 확보를 해서 향후 몇 년치 매출을 선 확보한 셈이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적 가시성이 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허리 밑에서 또 커뮤니티에서 안내를 드렸고, 언제 안내를 드렸죠? 처음 안내 드렸던 게 연말이죠. 네, 2024년 11월 14일, 11월 14일 날 하나오션을 한 3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3만 5천 원 이상 때 1월 달에 또 한 번 안내를 드렸었고, 계속 그렇게 해갖고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좀 나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유가 BLCC 시장 자체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BLCC는 지금 몇 년간 발주 가뭄이 있었죠. 근데 하나오션이 3년 만에 BLCC 수주에 성공했다는 것은 시장 회복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고, 앞전의 분석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제가 BLCC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실제로 전 세계 BLCC 발주 추이를 보면은 2022년에 세척에 불과했던 이 신규 그 주문이 2023년에 18척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보시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러한 수치는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그 선주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번 그 계약이 체결된 그 오세아니아 지역 수주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주요 고객사는 보통 이제 뭐 중동, 노르웨이, 아시아 선사들이 많았는데,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가 BLCC 신조선을 발주했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하나오션이 이 시장 지리적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와 연계된 또 수요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호주에서 최근에 부상하는 그린 암모니아 수출 프로젝트나 오세아니아 산유국의 원유 수출 증가 등의 이 흐름과 맞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올해 1월에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그때 두 척이었나요? 두 척, 3천억 원 규모를 수주를 한 바가 있죠. 같은 지역으로부터 연속 수주를 올린 거예요. 이게 해당 지역 고객이 하나오션의 기술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추가 발주 옵션을 고려하고 있을 수가 있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VLCC 두 척 수주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이 배 두 척을 파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오션의 시장 점유 확대와 새로운 수요처 개척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수주 단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선박들이 척당 몇억 달러 역사적 최고가 수준으로 계약이 됐죠. 예. 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옵션이 나와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 배값이 오르면 조선사에 좋다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가격이 높아졌는지를 이해를 하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VLCC 성과는 고부가 장치, 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크러버, 이중연료 추진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친환경 설계가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앞전에 한번 제가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오션이 제공을 하는 VLCC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라인 최적화 설계랑 여러 가지 연료 절감 그 기술이 적용이 돼서 국제회사기구 IMO의 차기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첨단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선주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수십 년간 운항할 배저, 그거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높더라도 연료비 절감이랑 탄소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선박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의 또 이런 소식이고 이게 이런 그 프리미엄 선가 계약은 하나오션의 수익성 개선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배를 만들어도 옛날처럼 저가 수주가 아니라 높은 마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계약은 뭐 물량을 떠나서 단가 면에서도 회사에 유리한 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 슈퍼사이클이에요. 이거 이 기사에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흐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동안 우리는 선박발주의 대호황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여러 근거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년간 컨테이너선과 LNG선 폭주에 이어서 유조선 분야까지 본격적인 발주러시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하나오션 사례만 보더라도 하나그룹에 편입된 작년부터 이제 굵직한 수주 소식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실화잖아요. 이게 최근에 대만 그 에버그린사로부터 초대형 LNG 운반선 6척이었나요? 6척 약 2조 이상의 규모 계약을 따낸 것을 비롯해서 올해 또 방산 외에도 상선 부분에서 고르게 수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던 하나오션의 수주 드라이브와 성장 스토리가 실제로 지금 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지금 데이터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오늘 이 의미가 커요. 저는 이거는 뭐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LCC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이제 뭐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자를 하셔라. 지금 뭐 매도를 하셔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촬영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투자의 코멘트나 뭐 매도 관련 그런 그 소통을 원하시면 구독자 커뮤니티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구독자 커뮤니티는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세요. 아무튼 좋은 흐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방산 조선업 쪽에 2차전지 사이클에 많이 이제 물렸다가 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투자 안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오션에. 잠시 쉽겠지. 잠시 뛰다가 쉽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는 사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또 가져가고 있죠. 또 어느 정도 물량을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조정받았을 때 또 담아오고.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을 또 타서 자산 증대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 단지 많이 수주한다는 것을 넘어서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호황을 맞이한 국면을 말합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번 하나오션 사례도 그거에 부합하는 사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주량 측면에서도 세계 VLCC 지금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하나오션이 가져오고 있는데, 현재 하나오션이 전 세계 이 VLCC 신규 발주 시장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도업체로 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2024년 그 수주한 신조선의 50%가 대체연료 추진선일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뭐 여기 이제 다 영문으로 내용이 나온 거를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린십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하나오션이 글로벌 탑티어 조선소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기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LCC 이번 수주는 이러한 그 하나오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업적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전 방송들에서 강조했던 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또 나타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보람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그룹의 인수 후에 선별 수주 전략이랑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제도약을 노려왔고, 실제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연이어서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업은 또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길어서 단기 실적보다 수주 전략이랑 향후 이제 뭐 2, 3년 정도의 전망이 중요한데, 이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장기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제가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 성장 스토리와 정확히 맞물리는 그런 퍼즐 조각이고, 하나오션의 성장 스토리를 한층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소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VLCC 수주는 단발성 호재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랑 수익성 개선으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선 이 VLCC 발주 재개 흐름 자체가 가진 의미인데, 하나오션이 3년 만에 VLCC 건조 계약을 따냈다는 게 글로벌 석유 해상 수송 시장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0년대 초가 아니죠. 2010년대 그 후반부터 침체되어 있었던 그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다시 살아난다면 향후 몇 년간 추가적인 주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회사 측도 이번에 계약에 추가 발주 옵션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고객사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 VLCC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오션 입장에서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연속적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VLCC 한두 척 수주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라고 말씀드릴까요? 시리즈 발주로 발전이 된다면 중장기적인 수주 파이프라인 확보로 연결이 돼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친환경,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친환경 선박 기술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것과 수익성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이번에 수주한 그 VLCC에 대해서 자사가 개발한 다양한 연료 절감 장치를 적용한 친환경 선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향후에 이제 IMO에서 강화될 그 환경 규제 선제 대응을 하는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된 그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를 비롯해서 그 뭡니까 탄소세 도입, 이런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해운 탄소 배출권 그 거래제 ETS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IMO도 지금 2030년까지 탄소 40% 감축 목표를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은 노후 이 비효율 선박은 경제성을 상실을 하고 신조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오션이 건조할 VLCC가 바로 이 친환경 그 트렌드에 최적화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LNG 그 이중연료 추진이나 고망간 그 연료 탱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각종 에너지 절감 장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갖고 IMO 2023 배출 기준으로 충족을 시키고 미래 탄소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요. 이게 뭐 얘네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받는 쪽 입장에서는 운항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규제 리스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도 규제에 이게 또 맞물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더라도 이런 선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 조선사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오션 관계자분이 차별화된 그 VLCC 기술이랑 오랜 건조 경험,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 적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처럼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저가의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계약만 선택하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번처럼 친환경 고사양 선박에 집중을 하면 낮은 어떤 마진의 수준은 걸러내고 높은 그 부가가치 사업에 영향을 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 규제라는 외부 요인이 하나오션 같은 그런 선도업체에게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낙후된 선박들은 규제 비용 증가로 퇴출 압박을 받는 반면에 하나오션이 만드는 그 신형들은 VLCC는 오히려 규제 덕분에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몇 년간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력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오션은 이 VLCC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LNG 운반선 사업의 호황과 미국 시장으로의 이 확장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지 완전한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오션은 불과 한 달여 전 그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이 LNG 운반선 6척을 수주를 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고, LNG선은 뭐 그 대우조선소 때부터 전통적인 강점 분야죠. 예,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전 세계 조선소 중에서도 소수만 안정적으로 건조 가능한 분야입니다. 최근에 뭐 유럽의 에너지 안보, 아시아의 그 LNG 수요 증가로 인해서 초대형 LNG선 발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오션에서 LNG선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수주한 LNG선만 합쳐도 지금 몇 조대, 몇 조대 원에 이르고, 또 카타르, 그 다음에 뭐 모잠비크 등의 이런 글로벌 가스 프로젝트에 투입될 그런 선박들을 다수 확보를 했습니다. LNG선 한 척의 가격은 또 아시겠지만 얘보다 비싸죠. 얘보다 비싸고 기술료도 높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효자 상품입니다. 즉 하나오션의 포트폴리오에는 VLCC 같은 유조선뿐만 아니라 LNG선이라는 강력한 축이 병존을 하고 있어서 두 시장의 호황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이 VLCC 수주 소식도 LNG선 호주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선종에서 골고루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 제품에 편중이 되지 않고 LNG선, 뭐 유조선, 특수선, 컨테이너선까지 이렇게 다변화된 수주 파이프라인은 경영의 어떤 안정성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함께 높여주니까.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확장성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까? 계속 하나오션 모기업 하나그룹이 이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에너지 방산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이 네트워크랑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오션이 역시 북미 시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최근에 해양산업 정책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그 자국선대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고, 원유 수출국으로 떠오른 또 미국이 자국산 원유를 수송할 선박 확보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도.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지금 모색 중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오션에게도 미국발 선박 수요가 새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이 어디입니까 거기? 싱가포르 해양 플랜트 업체 다이나믹 인수해서 하나오프쇼어 해갖고 싱가포르 출범해서 해외 거점을 확보를 했고, 또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해서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의 어떤 수행 능력을 키워오고 있어요. 이게 미국 해군의 보조함선 사업이나 민간 LNG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도 하나오션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가진 이 설계 조달 뭐라고 합니까? EPC라고 하죠. 네. 설계, 조달, 시공, 이거 역량이랑 하나그룹의 미국 내 신뢰도가 결합이 되면
앞으로 북미에서 발주될 특수선박이랑 해양 플랜트 사업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 도전장을 내밀고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LNG선 사업이랑 미국 시장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시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LNG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 가스를 실어나를 LNG 운반선의 발주가 미국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이어질 그런 전망이 보여요. 그렇죠? 이미 미 에너지 대기업들이 한국조선사 3사의 LNG선을 주문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 역시도 미국발 LNG선 수주에 참여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 나아가서 미국이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암모니아 등의 이런 차세대 연료 운반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는 앞서 암모니아 운반선까지 수주한 하나오션이 이 흐름에 올라타겠죠. 예, 그래서 하나오션의 LNG선 강점이랑 하나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맞물려서 미국이라는 거대 신시장을 포괄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이거 뭐 계속 제가 방송에서도 강조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오션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이 국내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뉴스들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 신기록을 세우는 거죠. 해외로 확장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오션의 성과를 더욱더 좀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유조선이랑 조선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초대형 유조선 시장에는 수요와 반등, 공급 제한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수요 측면에서는 원거리 원유 수송이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셰일 오일과 캐나다 오일 샌드 생산 증가분이 아시아로 수출이 되고, 브라질이랑 가나 등의 이런 심해 유정 신유 발견으로 남미 원유가 아시아로 운송되는 그런 장거리 해상 유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정체 이후에 중동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 노선에도 더 큰 선박들이 투입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선호가 되면서 VLCC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교육 변화는 VLCC 같은 초대형 선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에 원유 무역의 지형 변화도 있었는데, 러시아산 그 원유가 유럽 대신 중국, 인도 등으로 장거리 수출화가 되면서 톤 마일 수요죠. 예, 운송 거리랑 이제 물량, 예, 이게 크게 증가를 해서 대형 유조선의 수요를 견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원유는 있는데 그걸 멀리까지 실어나를 배가 부족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공급 측면을 보잖아요. 지난 몇 년간 VLCC 신조 발주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조선소들의 VLCC 건조 슬롯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건조 중이거나 수주 잔량이 남아있는 VLCC가 23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해운 수요에 비해서 공급되는 그 새 배가 많지 않으니까 선주들의 새 배를 주문하려고 해도 빨라야 2-3년 뒤에 받는 형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공급 부족인 시장에서는 선박 가격이 오르고 조선소가 갑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상 최고가의 VLCC가 그 계약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 지금 기존 VLCC 선단의 노령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VLCC 10% 이상이 설령 20세를 넘어서 20년을 넘어서 사실상 교체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노후 선박은 환경 규제, 효율 저하 때문에 조만간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신조선 발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조작 업체를 보면 2025년 전후로 VLCC 그 해체 물량 증가와 맞물려서 신규 수요가 범위 크게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이 여기서 터지겠네요. 2차전지에서 터진다고 기다렸던 빅뱅이 여기서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튼 2023년 지금 몇 척입니까? 18척이었던 VLCC 발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고,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들에게는 앞으로 호재가 남아있다. 예. 일단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요인도 말씀을 드리겠죠. 저는 항상 장밋빛 전망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함께 좀 짚어봐야지 균형적인 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쪽의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이 대표적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지금 중국의 석유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세가 지금 전기차 보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의 수입량 증가가 정체가 되면 VLCC 운임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지나가봐야지 나오는 거겠지만, 굳이 리스크를 한번 따져보자면. 그리고 OEPC 지금 이 산유국들의 증산 제한, 정책이 길어지면은 유통되는 원유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유조선 운임이랑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 상승이랑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항상 경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해운 사이클 특성상 선사가 대량으로 발주한 선박들이 한꺼번에 인도되는 시점에는 일시적 과잉 공급으로 운임이 약세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VLCC 선대가 1.9% 증가를 하는 반면에 수요 증가는 1.5%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시황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도는 추세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양 산업의 정책 변화가 지금 계속 나타날 거예요. 미국 해양 산업 정책 변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지금 뭐 해상물류랑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국 선박 건조랑 해운 산업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전략적 석유 비축분을 수송할 미국 그 선적 탱커선을 건조하는 방안, 그 다음에 동맹국에서 생산하는 LNG를 운반을 할 그 선박에 금융 지원을 하는 등의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전통적으로 상선 건조 비중이 낮았던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선박 발주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성 물량까지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업을 통해서 건조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세계의 조선업 패러다임이 단순 어떤 민간 수요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을 포함한 글로벌 조선사들은 민간발 수요, 그 다음에 정책발 수요, 그 다음에 교체 수요라는 삼중호재 환경 속에서 앞으로 수년간 일감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투자자라면 이런 그 거시적인 업황 흐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공시를 접한 우리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또 유의해서 봐야 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호재네 끝내지 말고 몇 가지 핵심적인 그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짚어봐야지 안정적인 투자 판단을, 내가 무슨 뭐 물리건 내가 수익을 보고 있건 안정적인 투자 판단을 지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계약 규모와 매출 대비 비중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3천억이 넘어가는 그 금액을 봤는데, 회사 매출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연간 매출과 비교를 하면 대략 한 자릿수 중후반대 비율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일 계약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채울 정도인지 아니면 전체 일부분인지 파악을 하면 이 수준의 실질적인 임팩트를 가능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 증가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된다. 즉 기존의 일감이 얼마나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추가가 되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향후 실적 전망에 끼치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선박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되는 또 수익성입니다. 어떤 종류의 선박을 수주했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VLCC 두 척, 이 VLCC는 대형 상선 중에서도 비교적 표준화된 상품에 가까워서 기술 리스크가 낮고 건조 경험이 풍부하지만 반대로 LNG선처럼 이 초고가 특수선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낮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VLCC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아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투자자가 봤을 때 회사가 수주한 선박의 난이도와 단가를 함께 봐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가 아니라 만드는 기간이 길어지고 리스크도 커지지만 단가도 높고 반대로 난이도가 낮으면 대량 건조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지만 단가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VLCC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해서 학습 곡선 효과가 크니까 향후 건조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객사와의 그런 그 파트너십, 신용도와 지역적인 또 연계성, 특성, 누가 발주를 했는지. 이번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 알려졌는데 공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기업명은 비공개인데 지역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혹은 뭐 남태평양의 에너지 기업일 가능성이 크죠. 고객사의 재무 안정성이나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박 인도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발주처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메이저 선사는 뭐 계약 이행 리스크가 낮지만 신생 선사의 경우에는 금융 조달이나 사업 변경으로 취소 위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행히 뭐 이번 고객사는 연달아서 고가의 선박을 주문할 정도로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계약금 뭐 통상 성과의 뭐 몇십 퍼센트, 20, 30%도 지급되었을 부분이니까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객사 관련 뉴스, 뭐 지금 해외 뉴스들을 제가 계속 보고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모회사 사업 동향, 뭐 해당 국가의 해운 산업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어떤 리스크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기 때문에 챙겨보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건조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수주를 했다고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랑 일정을 맞춰서 인도를 해야 수익이 현실화가 되죠. 과거에 또 대우조선소, 옥포 대우조선소였을 때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공정 지원과 비용 초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있잖아요. 뭐 아무튼 VLCC는 다행히 검증된 상선 분야라서 해양 플랜트만큼의 리스크는 낮겠지만 그래도 강제의 이런 가격 변동이나 뭐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의 변수가 있죠. 그래서 분기별 실적 발표 시에 공사 진행률, 그 다음에 비용 집행 현황들을 체크를 해서 예상 범위 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또 투자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2025년, 26년 전으로 매출 이익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오늘의 공시는 뭐 규모, 선박의 종류, 고객의 신용, 뭐 공사 지금까지 뭐 진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로 보여요. 모든 뭐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니까 좋은 뉴스일수록 더 냉정하게 관련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따져 보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 여러분들도 들이셔야 되고 아무튼 결론은 오늘 이 공시를 통해서 조선업과 하나오션의 현재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이번 성과는 하나오션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신뢰를 더해주는 정확한 팩트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들 긴 안목으로 하나오션을 보시면 더 좋은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오션이 지금 긴 항해의 초입에 서 있어요. 하나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 아래서 기술력, 수주 역량, 뭐 지금 시대에 맞물리는 친환경 트렌드 선도 이 세 박자를 갖추면서 새로운 물결을 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조선업은 파도처럼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높이 올려서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고 역풍이 불 때는 선체를 단단히 해서 다음 순풍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현재 불고 있는 이 슈퍼사이클의 순풍은 하나오션을 제대로 포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순풍은 하루 이틀로 끝날 바람이 아니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여러 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VLCC 계약 공시 2026년, 2027년까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를 했고 추가 옵션과 다른 선종 수주로 계속해서 배를 채워나갈 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매출 가시성이 확보가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성장 궤적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한화오션을 성장하는 에너지, 해상, 운송, 인프라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물류 체인의 핵심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에너지 수요는 형태를 바꿔가면서 지속될 것이고 또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신조선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과 신뢰를 갖춘 그 선도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업황의 어떤 변화랑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과. 근데 2, 3년 뒤, 길게는 5년 뒤를 내다보면 지금의 수주 성과들이 차곡차곡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기술 축적이랑 레퍼런스로 이어져서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지금 선주들이 믿고 찾는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평판들이 향후 추가 수주랑 이익 창출로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봐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그 조언을 드리자면 눈앞의 어떤 주가 등락보다 한화오션이 만들어갈 장기 항로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단기 뉴스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큰 흐름과 핵심 지표를 좀 보면서 큰 그림으로 투자를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한화오션의 주가는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 에너지 해상 운송의 미래라는 거대한 어떤 그 지도 위에서 이 기업이 항해하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바다 위를 느릿하지만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 초대형 선박처럼 한화오션도 단기 속도는 더딜지도 몰라도 큰 목표치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공시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와 단기적 리스크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챙겨가면서 늘 지켜보셔야 할 포인트들을 방송에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의 행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커뮤니티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입장을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